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이 시간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미소 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유은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새해 시작하고 첫 시간으로 함께할 텐데 청취자님들께 새해 인사 나눠주시죠. 네, 작년에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 하셨는데 올 새해에는 항상 터널의 끝이 있듯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꼭 오길 바라봅니다. 네,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 폭력이 늘고 있고 또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예전에는 가족들이 부딪힐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좀 더 가정 내 폭력이 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직접적인 어떤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 자체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폭력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네. 폭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협박을 한다든지 너 그거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또 밖에 못 나가게 한다든지 또 기물을 파손, 보는 앞에서 남의 물건을 갖다 버리거나 부수거나 뭐 의자나 핸드폰 등을 던지는 것 이런 모든 행동들 뭐 남자친구랑 너 헤어지지 않으면 학비를 안 주겠다라고 협박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폭력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뭐 욕을 하거나 때려야만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한 기준이 좀 더 엄격해야 될 것 같고요. 불안이나 공포감을 조성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약시키는 일체의 모든 행동이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폭력의 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폭력적인 사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환경이 폭력을 조장하는 걸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유전이냐, 기질이냐, 아니면 환경 때문에 학습되는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네. 사실 두 가지가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폭력의 어떤 원인이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좀 더 폭력적이 되기 쉬운데요. 어떤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이라는 거는 사실 생물학적인 어떤 생리적인 근거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관습이 더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자기중심적 사고 방식이 자녀는 부모에게 말대꾸하거나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어떤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또 성경적인 어떤 구절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또 어른을 공경해야 되니까 시댁 어른들에게는 무조건 참아라. 어떤 불평등한 권력 관계인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여성들이 일자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전보다는 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거에 대해서 여성 스스로도 굉장히 억울하고 또 어떤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해서 뭐 여자가 말이 많다, 여자가 좀 참아라 이런 거, 네. 여자라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어떤 기준을 들이댄다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관습과 연관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생각이 불평등을 낳고 그 불평등에서 사실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람은 화병에 걸리는 거고 그걸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폭력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어떤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재해석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구절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어떤 베이스에 폭력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런 말씀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번은 예방을 해야 되겠죠. 이미 내가 화가 나거나 폭력을 반복하게 되면 학습이 됩니다. 나의 스트레스를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네. 그 상대방 배우자라든지 자녀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술 먹고 화풀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너가 똑바로 못해서 내가 화낸 거야라는 어떤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나는 잘못이 없다. 너희가 잘못한 거다. 뭐 살림을 똑바로 못해서다. 자녀를 제대로 못 키워서다. 아빠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렇다. 엄마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폭력을 행한 사람이 가해자인데, 그래서 가해자는 그것을 문제시 삼지 않고 항상 합리화합니다. 또 부부싸움에서 또 폭력적이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요즘은 폭력적이어도 뭐 곧 잊혀진다. 부부싸움은 물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남고 폭력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내가 부당한 행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지 못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 또는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합리화 또 뭐 남자가 화낼 수도 있지 술 먹으면 당연히 성질 낼 수 있지 이러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저는 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이렇게 폭력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참 어려운 그 대처법이죠. 근데 저는 반복되는 폭력은 꼭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이 이유시더라도. 근데 요즘은요 자녀가 맞고 나서 뭐 초등학생인데 경찰에 신고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유. 아동학대로. 근데 이제 부모는 그것을 어떻게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더 아동학대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그게 아니라 경각심을 부모가 가져야 한다.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반복됐을 때. 네. 또 자녀들에게 체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요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실 매를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즘 어떤 양육 태도라든지 부모 교육에서는 많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전에는 체벌을 해서라도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매를 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폭력에 대한 기억만 남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 라는 것이 더 대세이고요. 밖에서는 조심하는데 아주 나이스한 분이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네. 근데 집에 와서는 유독 기억나시는 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 오히려 더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맞아요. 평생 보고 살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남들은 한 번 보고 말 사람도 있고 내가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좋은 사람으로만 평가받고 오히려 평생 나와 함께해야 될 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는 말조심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말이 네, 네. 직접 화가 났을 때는 어떤 원하지 않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과격한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1부터 10까지 세라고 합니다. 또는 물 한 컵, 우리 냉수 한 컵 먹고 속 차려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냉수를 한 컵 먹는 동안 그 환기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화가 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본인이 왜 처음에 화가 났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은 사소한 일로 폭발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 폭력적인 행동들이 자꾸 증강되는 거거든요. 네. 차라리 자리를 떠라. 뭐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거 좋은 방법이죠. 네. 아파트 한 바퀴를 돌고 온다든지. 그것을 좀 권하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절이라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 없는데 가정 내 폭력을 없애는 방법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네, 그 술 취한 상태가 가정 폭력의 50%라고 합니다.
혼술하시는 분들, 또 코로나여서 밖에서 외식은 못해도 집에서 술 마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류 소비량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 그렇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술 취하지 음, 마라. 뭐 이런 얘기보다 취할 것 같은 말씀 말라는 거죠. 음, 또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어떤 한 집에 살면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설정해라. 네. 요즘은 성인 자녀들과 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음, 또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이 노인이 부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한 집에 살면서 성인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한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음, 화가 날 수 있고 서로가 오해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예방하라는 거고요. 가정 내 폭력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경찰이나 기관, 학교나 교회에서 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또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숨기거나 합리화하거나 자기 탓만 세우면서 피해자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상습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음, 접근 금지 신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좀 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조건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 아, 특히 여자분들, 아동, 노인학대. 요즘 네. 노인학대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 클리닉 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해봤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